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한 일주일 됐죠. 주간 시사 뉴스를 일주일마다 올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모아가지고 주말에 이제 한 건씩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주 뵙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하여튼 당분간 이런 주요 뉴스를 좀 비평을 겸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 그러고 국민의힘 쪽 뭐라 그럽니까? 경선, 홍준표, 윤석열 후보, 이런 경선이 지금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화천대유라는 어떤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화천대유 특집을 제가 한번 하려 했는데, 워낙 좀 민감한 부분인데다가, 너무 이 가지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정리를 하기가 참 애로운 상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는, 이번 주간 시사 뉴스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경선이 끝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뒤에 한번 테마별로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 뉴스 5건을 가져왔습니다. 부동산이 좀 많고, 그 외에 이제 이슈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멘트를 곁들여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는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니까, 이런데, 이제 부산 시민단체에서 지금 6개 단체가 지난 30일 날,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가덕 신공항이 중추공항으로서 위기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9월 달에 가덕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지정을 했죠. 우리나라의 중추공항은 인천공항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관문공항이 아니고 거점공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관문공항은 인천공항 하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지금 지정을 하고, 6개인가 7개, 대구, 무안, 그리고 각 시도별로 제주, 충주의 무슨 청주공항인가요? 한 대여섯 개는 거점공항으로 지정을 하고, 인천공항은 이제 중추 기능을 가진 관문공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진짜 참가자들이 아직 가덕 신공항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어떤 피켓을 들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이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가덕 신공항,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구, 새만금, 제주공항 등 무안하고 같은 위상의 거점공항으로 지정이 됐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이 가덕 신공항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가덕 신공항은 780만 이제 동남권 주민들, 그 다음에 이제 저쪽 호남 쪽에 330만, 호남도 이제 전라남도, 동부 전라남도죠. 순천 여수 쪽이죠. 그쪽에 더 가덕도 가까우니까요. 이미용이 강한 일종의 허브공항인데 좀 그렇다 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더더구나 제가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저번에도 정규재 우리 한국경제논술위원회하고 토론할 때 했지만은 이 가덕도 신공항이 활주로가 짧아요. 대구 경북권에 군위에 세워지는 그 공항이 3,600마대인데 우리 활주로가 3,500이 넘질 않아요. 가덕 신공항 활주로 하나가. 그래가지고는 대형 국제 여객기가 착륙하기가 없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게 지금 이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법도 만들고 시행도 만들어서 한다는 어떤 외형적인 어떤 포맷은 만들고 있지만은 과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관문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중추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좀 저도 많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30 세계 엑스포 유치, 그걸 하려 그러면 그까지 이제 조기 개항이 돼야 되는데, 그럼 행정질서도 간소화되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올해 말까지 예타, 조사 면제, 그 다음에 공항 개발, 운영 주체 이런 게 정해지고, 과연 활주로 길이도 그야말로 대형 여객기가 내려앉을 만큼 가능한가? 그게 좀 의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박영준 시장이 들어와서 좀 제대로 한번 정부 측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된다.
단순히 법 만들고 시행령 만들었다고 만족하고 희낙낙거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말 좀 주의 깊게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복천동 이 재개발 문제입니다. 이 복천동 재개발 문제는 사실은 그게 복천동 고분이 있죠. 부산 동네 복천동 고분구는 뭐 엄청나게 이게 규모도 크고 유네스코에 지금 등록이 된 그런 어떤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인데 그 인근에 지금 복산 1구역 재개발 사업 허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적지인 이 복천동 고분군 인근에 이제 이 사는 주민들이 복천동 1구역 재개발을 좀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산시 문화재 심의 당시 그 회의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안, 그러니까 2018년 1월입니다. 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언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저는 동의한 것처럼 회력이 작성된 게 7월에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입니다. 3년 뒤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재개발 허가를 내준 거죠. 내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이제 7월 달에 뒤늦게 담당 공무원이 그 심의 의결 당시에 논의되지 않은 사항들이 포함됐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고 또 특히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좁은고 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시의회에서도 이건 아니다. 새롭게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야, 이건 뭐 진짜 이게 갈수록 계산입니다. 복산동 재개발 계획은. 이걸 사실은 뭐 제대로 부산시가 만들어가지고 이거 올려가지고 재개발도 하고 고분도 보존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일개 담당 공무원이 그 당시에 거론되도 않은 사안을 거론된 듯이 위원장하고 전화통화한 뒤에는 그냥 통과된 듯이 올리는 바람에 위원들도 모르고 뭐 이상한 뭐 어떻게 뵙니까? 이게 완전히 조작된 것 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뒤늦게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감사원 감사 청구 들어가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럼 담당 직원들 다 그거 되고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지금 감사원 감사 끝나는 내년도까지 이게 지금 올스톱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어렵고 힘들면 전공법으로 순리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뭐 아닌 걸 맞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까? 그럼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쨌든 복산 1구역 재개발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부동산 뉴스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가 많은데 이게 지금 부산에 혁신도시가 지금 몇 군데 있죠.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혁신도시 이전을 한 공무원들이 먹튀를 많이 하고 있다. 그걸 뭐 세종시에서 많이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 공기업의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 봉급받은 특공이라고 해서 특별 봉급받은 임직원 가운데 3명 중에 1명은 해당 지역을 떠나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하거나 집을 팔고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동 비율이 높은 게 NH공사가 있는 경남 진주로 밝혀졌습니다. 38.7%. 이게 뭐 완전히 먹튀죠. 그냥 뭐 거기 있다가 팔고 나가버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론 뭐 이 김해가 진주가 뭐 세종시나 수도권만큼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됐고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부산도 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 특별 공급을 받은 1608명 가운데 387명 그러니까 27.7%죠.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가 이제 그대로 안 있고 간 거죠. 부산에 그 특공받은 인원 가운데 또 213명이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자가 가장 많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받자마자 퇴직을 해버리니까 참 이것도 이제 넌센스죠. 자, 이건 뭐 진짜
이게 특공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쪽도 뭐 특공을 받고 난 뒤에 다른 지역으로 인사가 나면 또 그걸 팔고 반납을 하고 가야 되느냐. 관사 개념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참 애매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한 예를 보면 부산에서 특별 공급을 받은 해양수산개발원 모시는 2012년 7월 20일 날 이 특별 공급을 받은 뒤에 열흘 뒤인 7월 30일 날 퇴사했습니다. 열흘 동안 딱 있으면서 특공 받고 나간 거죠. 이건 뭐 정말 염치도 없고 이건 뭐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특공은 지금은 중단됐습니다만은 참 부산도 이야기가 아니구나. 특히 저 대연동 그 혁신지구에 특공할 때는 완전히 거저먹는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는데 참 그런 걸 보면 참 정부 정책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에코델타시티. 에코델타시티가 이제 곧 분양을 합니다. 강서에 있는 에코델타시티인데 아주 이게 스마트 시티죠. 스마트 시티고 여기는 원래 사실은 뭐 분양 시장이 부산이 지금 만세대가 없고 세대수가 적어가지고 뭐 상당히 좀 뭐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힘들 거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5년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원래가. 작년에 1,500세대였는데 원래는 2,400세대밖에 분양을 안 했습니다. 상반기 안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에코델타 시티가 지금 분양 들어갔습니다. 이게 에코델타 시티가 사실은 우리가 왜 기대를 하냐면 그 강서 지역이 가덕 신공항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주목받는 신개발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 내 최초 민간 분양 단지인 에코델타 시티 한양 수자인을 이제 공급을 하죠. 이 이제 최초 민간 분양 단지인 스마트 시티는 정말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가격도 뭐 특공이기 때문에 특별 분양가로 그러니까 일반 분양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평당 한 500만 원 이상 산 가격으로 지금 분양이 됐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에코델타 시티 21블록의 스마트 시티 한양 수자인입니다. 그 지하 2층, 지상 최고 24층 뭐 이래가지고 한 500세대 되는데 이미 이제 분양이 시작되면 10월, 11월 해가지고 상당한 물량들이 지금 분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에코델타 시티의 분양에 관해서는 특별히 한번 했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뭐 완전히 뭐 한 6, 7천 명의 어떤 그 구독자 오셔가지고 보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번 시간이 나면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 이제 2기대 해상 케이블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2기대 해상 케이블카가 사실은 지금 5년 전에 사업권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었는데 다시 이제 박영준 시장이 당선되면서 한 달 뒤에 이제 다시 또 추진하겠다고 허가를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민단체, 환경단체, 특히 수영구청 여기서는 엄청나게 지금 뭐 반대를 하고 뭐 그랬습니다. 이 해상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이제 부산의 블루코스트입니다. 블루코스트가 지난 5월에 이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이제 계류가 돼 있죠. 사실은 뭐 반대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이 블루코스트는 그 용호동에 인근 그 2기대 인근에 W라는 주상복합을 분양한 IS 동서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고 이 IS 동서하고 블루코스트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그 골프 연습장 또 인수를 했습니다. 메트로랜드라고 인수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쓴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부산시가 이거를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한번 넘겨보자. 그래서 부산시가 지난 7월에 행안부에 이제 질의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이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통보가 온 거죠.
사실은 그 이기대에 보면 그게 무슨 사적, 유적지가 많지 않습니까? 유적지도 많고, 사실은 환경이 그대로 보존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한데, 과연 이렇게 훼손을 해서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한번 타당성 조사는 받기는 받아봐야 됩니다. 이게 좀 공론화가 돼야 되고, 부산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강안리 바다가 개인 소유물도 아닌데, 거기에 무슨 빨랫줄 같이 걸쳐가지고 수익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사업 대상지에 사유지, 공유재산 등 여러 가지 이런, 또, 복잡한 그런 게 많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연루가 되어 있고, 붙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기대 공원은 사실 국가지질공원 아닙니까? 국가지질공원이고, 그게 공룡 발자국이 있니 없니, 거기에 무슨 일제시대 때, 거기에 광산도 있고 있죠. 공룡 발자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있고, 그 다음에 그 메트로시티 아파트 단지 인근에 동국제강 부지가 너무 오염이 됐다. 이래가지고 또 좀 말썽이 많았던 그런 여러 가지도 많고, 사실은 그 골치 아픈 그런 현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케이블카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고, 이 국가 공공재를 개인 기업이 자기들의 어떤 사업 수단으로 쓰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국가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수익을 받아가지고 얻어가지고 다시 국가 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시민들이나 어떤 국가 사업에 쓰는 건 저는 용인을 할 수 있지만은 개인이 거기에 또 걸쳐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 중에 일부를 국가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챙기는, 이건 봉이 김선동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저는 이 행안부 질의를 거쳐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행이지만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환경단체나 이런 시민단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는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발 이런 거 좀 IS 동서에서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황령산 거기 무슨 타워입니까? 그것도 지금 짓는다고 난리를 치고, 왜 그게 또 황령산 꼭대기에 개인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또 장난을 칩니까? 이 골치 아픈 이런 일은 우리 좀 염치를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도 좀 뭐라 그러니까 사업 진행을 좀 눈치껏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부산시의 현안 5개를 제가 간단하게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 보면 다 하나씩 건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하고 계속 제가 좀 이래저래 개인적으로 일로 좀 바빴는데, 조금 풀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안마다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휴 와중인데 잘 쉬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